안녕하세요. 붓겟마인드입니다. 스노우폭스 그룹 김승호 회장님의 사장학개론 리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책의 1장부터 3장까지 소개한 리뷰 1부를 보지 못하셨다면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지금부터 2부 리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장, 사업을 넘어 기업으로. 이 다음 단계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부분은 직장인보다는 현재 사장으로 계신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이 많아 보였어요. 반대로 저한테는 자금, 상장 등에 대한 내용들이 크게 와닿지 않아서 만약 내가 사장이 된다면 재무 전문가는 따로 꼭 둬야겠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무는 제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 사장의 잘못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불경기, 직원들 간의 불화, 경쟁업체 난립, 환율 상승, 이자율 상승, 전쟁, 횡령 도난, 소송, 구인난, 임금 상승. 정답은 전쟁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사장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사장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시나요? 사장에서는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올해 6월에 이 책을 쓰신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님이 일본의 외식기업 젠쇼에 회사를 매각했다는 기사를 보신 분은 역시 싶으실 겁니다. 기업가에서 투자자로 제2의 인생을 살겠다고 하셨는데 당시 이미 사업학개론 책을 읽은 독자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는 반응을 보였었지요. 5장은 자신만의 철학을 세워라. 몸과 마음, 모든 면의 균형이 중요한 때가 된 것 같다. 입니다. 제목부터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회사에서도 위로 올라갈수록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책임과 의무도 커지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는 임원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다 보니 회사는 자나깨나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일과 일체가 된 그분들께 휴가도 필수로 가게 하고 리더십 교육과 힐링 캠프, 코칭 등을 통해 심신 건강을 지키도록 합니다. 책도 사장이 느끼는 여러 부담들을 덜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중 하나가 주제 92, 착한 사장이 실패하는 7가지 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한때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말이 화두가 된 적이 있었지요.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은 회사에서도 사장이 착하면 모두가 고생이라며 사장의 착함은 선택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장이 아니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시 7가지를 통해 내가 착한 사장인지 확인해보고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그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기 바란다. 첫째,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란 누구에게나 나쁜 사람일 수 있다. 때때로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싸워야 한다. 단호해야 할 때 단호하지 못하고, 냉정해야 할 때 냉정하지 못하고, 싸워야 할 때 물러선다면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직원들이 그 피해를 본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면 사업할 것이 아니라 산장 주인을 해야 한다. 둘째, 거절하지 못한다. 하지만 거절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착한 사람은 자신이 거절하면 상대가 모욕을 느끼거나 실망할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중한 요청은 거절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욕심이 섞인 부탁들은 들어줘도 비웃거나
심지어 뒤로 돌아서서 욕을 한다. 거절해도 연습이 필요하다.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절은 당신의 가치를 높인다. 셋째, 쉽게 양보한다. 사업에서 양보는 파산이다. 양보는 명분이 있을 때만 해야 한다. 명분 없는 양보가 이어지면 아무나 함부로 대할 것이고 당당히 양보를 요구하는 사람마저 나타난다. 넷째, 혼내지 못한다. 아랫사람을 혼내고 지시하는데 망설이면 혼자 모든 일을 해야 하며 직원이 사장의 당연한 권리마저 지적하고 나선다. 심지어 나는 일하는데 당신은 왜 가만히 있냐고 말하는 직원도 나타난다. 다섯째, 지나치게 염려한다. 걱정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미리 하는 걱정은 걱정대로 이뤄진다. 지나친 염려는 위로도 안심도 되지 않는다. 회사 분위기를 항상 우울하게 만들고 주변 모두가 짜증을 부리거나 신경질적인 사람들로 가득하게 한다. 여섯째, 항상 웃는다. 항상 웃으면 아무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사장은 인자함보다 위엄이 필요할 때가 많다. 웃음은 좋으나 역시 과유불급이다. 지나친 웃음은 위엄이 사라지고 명령을 무시하게 된다. 일곱째, 도움 청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드물다. 손이 엉덩이에 닿는 것은 화장실 정도는 혼자 가라는 뜻이다. 그 외의 모든 일은 함께하고 같이 해야 한다. 도움을 청하기 힘들어하는 품성은 직원을 두는 어떤 비즈니스도 불가능하다. 그러니 혼자 일하는 1인 기업을 해야 한다. 사장은 결정하고 지시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일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니 착하기만 한 사람은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없다. 착한 것은 항상 좋은 것이 아니다. 착한 것은 세상이 다 착할 때만 좋은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단 한 번도 다 같이 착해 본 적이 없으니 두려움 없이 착함을 조금 버리기를 바란다. 그래야 내 가족을 포함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라도 착함을 유지할 여력이 생겨나는 것이다. 주제 93에는 가족 안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의 처신도 나오는데요. 가족 안에서 가장 부자가 됐을 경우 그 재산의 규모에 따라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제 조건으로 순전히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유로 길에 사는 의존적인 가족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요. 사업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재산 규모 10억 원 안쪽이면 형제들 창업 자금을 빌려주거나 부모님 집이나 차를 바꿔주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정도라면 가난을 벗어나 막 부자가 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재산 규모가 50억 원 안쪽이 돼야 부모님께 집이나 차를 사드리고 생활비 전체를 책임질 때가 왔다고 합니다. 형제들도 질투하던 시기를 지나 인정하는 시기가 됐으니 조카들을 챙기며 공동체를 지키라 합니다. 형제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조카들 공부에 필요한 지출이나 여행 등을 통해 사촌들끼리 사이를 더 돈독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재산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이 되면 이때부터는 형제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았는데요. 가족 모두가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그들의 가난은 이제 당신의 책임이다. 라는 말에서
전략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같아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 6장입니다. 사장이 되기로 결심한 그대, 꼭 사장으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5장까지 사장으로서 갖춰야 할 지식과 감내해야 할 여러 상황들을 보며 아, 난 월급 받는 종업원이 딱이구나 하고 스스로를 단정지었는데 6장을 읽다 보니 아닌가? 나 사실은 사장 재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은 주제 107, 이런 사람은 결국 사장이 답이다를 읽는데 확고해졌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만약 당신이 아래 열거한 12가지 특징에 많이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창업을 해야 하고 사장으로 평생 살아야 할 운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제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어머, 어떻게 하지? 난 사장까지 될 생각은 없었는데 하며 김칫국 마시는 자신을 보며 회장님이 밀당을 잘하시네 하는 마음까지 들었답니다. 지금부터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신 사장 될 사람의 12가지 특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당장 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세요.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진 김승호 회장님이 책에 확언하신 만큼 그냥 넘겨버리긴 아쉬우니까요. 나는 한국의 창업가들 역시 사업의 직접적 동기가 돈보다 다른 이유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돈을 보상 체계의 일부로 본다. 만약 당신이 아래 열거한 12가지 특징에 많이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창업을 해야 하고 사장으로 평생 살아야 할 운명이다. 이런 사람에게 다른 방법은 없다. 1.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편하다. 남에게 지시받은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하고 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내 방식대로 해야 마음이 편하다. 2. 위험을 감수하며 위험을 감수할 자신이 있다. 내 결정에 책임지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인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3. 근무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싶다. 일할 만큼 일하고 쉴 만큼 쉬고 밤에 일하는 스타일이면 한밤에 일하고 새벽에 일하는 것을 좋아하면 새벽에 한다.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마음대로 일하고 싶다. 4. 내 직업에 관한 스스로의 가치를 갖고 있다. 남이 좋아하는 직업, 돈 버는 직업, 돋보이는 일보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치를 느끼는 일을 직업으로 만들고 싶다. 5. 가족을 부양하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사업한다. 급여 생활자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며 내 노력을 무한대로 발휘해 막대한 부를 쌓은 부자로 살고 싶다. 6. 내 열정과 아이디어가 언젠가 보상받을 것을 기대한다.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노력할 자신이 있다. 나는 기다리는 것을 잘한다. 7. 내 회사를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개선하고 싶다. 사업은 나의 이상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다. 사업적 성공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열정이 있다. 이를 통해 나의 존재감을 느껴보고 싶다. 8.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나는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빚을 지거나 호의를 받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싶다. 9. 지루한 것을 절대 못 참는다.
반복된 일을 하는 것을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그런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 사업체를 운영하면 같은 날을 2번 경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10. 사회에 뛰어난 사람들과 사귀고 싶다.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 리더들과 친분과 우정을 나눌 위치를 확보해 준다. 11. 함께 일할 사람을 내가 선택하고 싶다.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성장을 바라는 사람들로 주변을 가득 채우기를 희망한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12. 내 도전을 내가 결정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고통도 재밌고 견딜만 하다. 장애물이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궁금해하고 위축되지 않는다. 저는 솔직히 이 12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잘 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동료들 사이엔 힘들 때 유행어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여기서 하는 만큼 하면 다른 데 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 이 한 문장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른 할 것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이만큼의 열정과 집념이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일이 좋아서 떠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장학개론을 읽으며 사업이라는 키워드가 제 머릿속에 각인되기도 했지만 직장인 또한 내가 담당하는 일의 사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답을 찾으셨나요? 사업가이든 직장인이든 자신의 자리에서 후회 없이 몰입하고 성장하는 이 시대의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